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이었네요, 벌써.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함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 건데 함수의 개수에 배울 내용은 여기 싹 6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는 함수의 총 개수, 그 다음에는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는 1대1 함수의 개수,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의 개수, 증가하지 않는 또는 감소하지 않는 함수의 개수. 증가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를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함수인 거죠. 이렇게 이거이면 이런 형태. 크거나 작은 거니까 감소하지 않는 거고, 또는 이게 바뀌어가지고 작거나 작은 증가하지 않는 이런 함수의 개수와, 그 다음에 약간 여러분 생소할 수 있는데 6번째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 이렇게 해서 함수의 개수 6가지를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앞에서 배운 거와 중복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많은 내용을 배우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좀 이따 보면 이제 금방금방 넘어갈 테니까 오늘 중점적으로 할 내용은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함수. 여러분이 여기 딱 배우기 전에 일단 1대1 대응 함수가 뭔지는 알아야 되고 1대1 함수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내용을 지금 모르겠으면 바로 찾아본 다음에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제 조건은 먼저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x는 1, 2, 3, r, y는 1, 2, 3, n일 때 n은 공역의 원소의 개수, r은 정역의 원소의 개수. 이게 좀 말하자면 순서대로 그냥 얘를 n으로 쓰고 얘를 r로 쓰면 좋겠는데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다 그 참고서나 내용이 정역의 원소의 개수를 r로 쓰고 얘를 n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좀 바뀌어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선생님도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의 총개수. 함수의 총개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건 n-r이라고 중복순열이죠. 중복순열. 똑같이 이건 앞에 설명과 똑같고,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x는 1, 2, 3, 4, y는 5, 6, 7일 때 함수의 총개수를 구하여라. 여기 있는 걸 그대로 하면 답이 얼마가 될까 이거? 3파이 4가 되어서 3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81가지로. 81가지 나올 텐데 여러분들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거는 함수에 대응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 예전에도 해봤지만 x가 있는데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합시다. 이쪽에 x가 1, 2, 3, 4가 있고, 그 다음에 y가 5, 6, 7. 이거 소문자로 나왔네. 대문자 이거 소문자네 이거. 7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함수의 총개수는 몇 개냐 해가지고 얘가 갈 수 있는 거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3의 4제곱. 똑같죠? 함수의 총개수를 구해내기 중복순열 배울 때 했었지. 중복을 배웠는데 여기에 개수를 n 앞에다 쓰고 n-r을 썼을 때 앞에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수를 뒤에다 써서 3의 4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총개수. 이거는 공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의 총개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구해주면 되고. 자, 지우고 두 번째 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 두 번째.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다. 1대1 대응 NPN. 여러분 1대1 대응 함수 조건이 뭔지 알죠?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NR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둘 다 NN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함수 f가 xy에서 x는 1, 2, 3, 4n. 요거 대문자 1, 2, 3, 4n일 때 함수의 개수는 NPN이다. 이렇게. 이거는 그냥 순열. 왜 그래 되는 거냐? 함수 fx가 갔을 때 1, 2, 3, 4, 5, 6, 7, 8일 때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개수가 똑같죠? 구해보면 x가 1, 2, 3, 4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y가 5, 6, 7, 8로 되어 있을 때 얘가 대응될 수 있는 건 4가지. 그 다음에 얘가 하나 대응되면 얘는 갈 수 있는 거는 얘를 제외하고 1대1 대응이니까 3가지. 얘는 2가지. 얘는 1가지.
1, 2, 3, 4, 4 팩토리얼 이렇게 나오죠. 이 4 팩토리얼은 뭐하고 똑같나? 여러분 나 예전에 npn은 n 팩토리얼이라고 배웠잖아. 이렇게 npn. 그래서 1대1 대응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npn이다.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또 그 npn은 왜 4팩토리얼, n팩토리얼인 거냐? 이렇게 생각해 주어도 돼. 이 방법을 설명하는 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가서 6번째 치역과 공역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 방법을 써먹을 거니까 지금 얘기할 때 잘 들어주세요. 이렇게 되고 또 같은 거는 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은 뭐냐? 다시 x가 1, 2, 3, 4가 있고 y는 5, 6, 7, 8이 있을 경우 함수 f 여기 있는 1이 잠깐 여기 있는 1을 앞으로 쏘기만 했을 때 이렇게 쏘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쏘기만 하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서로 다른 4개를 택해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5, 6, 7, 8이 될 수도 있고 뭐 5, 7, 6, 8이 될 수도 있고 6, 7, 5, 8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개수만큼 늘어뜨리는 경우의 수 그게 바로 또 npn이 돼가지고 npn이다.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만 쏘는 거고 얘가 일렬로 늘어뜨리는 경우의 수만큼 생기는 게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다. 그래서 얘는 4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n 4p4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우고 또 다음 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1대1 함수의 개수다. NPR. 그야말로 순열의 수죠. 제일 간단한 NPR 순열의 수인데 함수는 똑같이 나가고 그럼 도대체 왜 NPR이냐? 그럼 답을 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5개 세가 있으니까 5P3 해가지고 5, 4, 3, 60까지가 되는데 NPR.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잠깐 살펴보도록 하면 X가 1, 2, 3이 되어 있고 Y가 4,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가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여기 대응할 수 있는 건 5가지. 여기 있는 개수 중에서 일단 5가지. 그 다음에 얘는 4가지. 얘는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5, 4, 3. 이건 어떤 거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 여기 있는 5개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앞에 쓰는 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얘는 앞으로 쏘기만 하면 이렇게 쏘기만 하면 여기 있는 5개에서 3개를 골라. 그리고 일렬로 배열하는 바로 5P3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N은 여기 있는 공역의 개수, 뒤에 있는 R은 여기 있는 정역의 개수. 그래서 얘가 5, 4, 3, 60까지. 이렇게 요 3가지는 그러니까 함수의 총개수와 그 다음에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공식이 딱딱 있고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단지 저기서 얘 1대1 함수의 개수나 앞에서 했던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얘는 앞으로 쏘기만 하고 여기가 5개, 3개 골라가지고 일렬로 늘어뜨리는 그런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었다. 기억하고 있어요. 나중에 써먹을 거니까. 자, 이거 지우고 또 4번째로 나가도록 합시다. 4번째. 여기까지는 쉽게 나가니까 빨리빨리 나가고. 자, 이젠 4번째.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의 개수 NCR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 이젠 조합이 나오기 시작했어. 조합. NCR이다. 이건 상황은 똑같고. 그럼 얘는 NCR. 왜 NCR인 거냐? 증가 감소. 문제 풀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X가 1, 2, 3이고 Y가 4, 5, 6, 7일 때 X의 임의의 두 원소 AB에 대해서 A가 B보다 작고 F의 AP보다 작음을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여러분들 이거 나타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고 있죠? 이게 바로 증가함수인 거예요. 증가함수. 그럼 증가함수 개수가 정말로 OC3. 여기 왜 그대로 따진다면은 NCR OC3이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X가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Y가 4, 5, 6, 7이 있는데 함수 대응시키고 증가함수래. 증가함수.
그럼 여기 있는 게 분명히 이쪽으로 하게 되면 같은 걸로 갈 수는 없다는 거지.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무조건 달라야 되는 건데 그 함수값이 커지는 걸로. 그럼 여러분 여기가 지금 개수가 3개밖에 없고 여긴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가 대응되려면 분명히 하나 남게 되는 거고 대응됐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중에서 4, 5, 6이 대응했다고 치면 대응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 무조건 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커져야 되니까, 증가하니까. 그게 아니라 만약에 4, 5, 7이 대응됐다. 그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여기 있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르기만 하면 증가함수는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5, 6, 7을 골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1은 무조건 5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3은 7로 가는 자동적인 대응이 일어나니까 여기 있는 개수에서 여기 있는 개수만 택해주기만 하면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NCR. 여기 4개가 선생님 잘못 썼네. 5C3이 아니라 4C3이면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중에서 고르기만 하면 고맙게도 자기가 자동적으로 대응돼 들어가서 함수의 개수가 자동적으로 세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단독으로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문제 풀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여러 개 함수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렇게 문제 나오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았어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리고 공식도 있고. 자, 다음 5번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가하지 않는 함수의 개수 또는 감소하지 않는 함수의 개수 뭐 이런 공식적인 명칭은 없는데 선생님이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좋도록 붙인 이름인 거예요. NHR. 지난 시간에 배웠네. 중복조합. 요거는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 문제 풀 때 한번 언급된 내용이라서 아마 여러분들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이제 함수에 나왔으니까 한번 더 하는 거지만 이미 배운 내용이야 이거는. 문제 한번 볼까? 함수. x가 1, 2, 3으로 되어 있고 y가 4, 5, 6, 7일 때 x의 임의의 2개의 원소 a, b에 대해서 ab가 b에 커지면 바로 fb가 fa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지난 시간에 했지만 빨리 다시 한번 해봐. 복습하는 차원에서. x가 있어 이렇게 1, 2, 3. y가 있고 4, 5, 6, 7. 이렇게 있어 이렇게. 왜 NH3인 거냐? 그럼 이 문제는 답을 하려면 4H3이 되겠지? 얘는 4H3이 되는 거고. 답을 쓰자면 4H3은 6C3. 6, 5, 4, 3, 2. 20까지네. 20까지. 20까지가 맞는지 잠깐 확인해보고 답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20까지 맞았네. 자, 얘가 그러면 어떻게 중복조합과 연관이 있는 거냐 싶으면 여러분들 대응할 때, 이 함수 대응할 때 가장 극단적인 대응, 먼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색깔 있는 걸로 먼저 파란 걸로 해볼까? 요렇게. 얘가 4, 4, 4 이렇게 대응될 수가 있어. 대응사. 그리고 빨간 걸로 해볼까? 이거 지우고 이제 이게 아니라 또 극단적인 대응은 뭐가 될 수 있냐? 얘가 이렇게 갈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쭉 가다가 7, 7, 7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4, 4, 4도 있고 중간에 5도 있고 뭐 6, 6, 6도 있을 거고 4, 4, 5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경우의 수는 숫자 4, 5, 6, 7, 4개에서 중복을 합계 3개를 선택해오는 그런 방법하고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4H3. 이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이거 지금 기억 안 나면 안 돼. 설명한 거예요. 4H3. 여기 있는 개수를 N으로 쓰고 여기 있는 개수를 R로 써서 4H3이다. 곧 얘가 바뀌어도 얘가 이렇게 바뀐 식으로 나와도 이렇게 나와도 작거나 같아도 똑같은 경우의 수 구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이미 다 배운 거라서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이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거 오늘 중점적으로 할 내용인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지우고 자, 여섯 번째네. 함수는 똑같이 x에서 y로 가는 건 똑같다고 놓고 문제만 나와 있고 여기에 그동안 5개는 여기다 다 공식이 있었는데 얘는 공식이 없어요. 이제 공식이 없어. 아무래도 공식이 없으니까 어떻다 다른 거지? 문제가 어렵다는 거지. 예전에 어느 수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어떠한 문제를 풀 때 얘는 공식은 없어. 그렇지만 공식이 없다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공식이 없다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 얘는 공식은 없지만 푸는 방법, 해법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제 이 해법을 가지고 지금부터 해법을 배워볼 텐데 요게 이해하기 쉬우면 또 쉬울 수도 있고 또 보면 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번 시간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해하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좀 난이도 있는 문제 하나가 있는데 요거까지 풀어서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요 문제부터 풀 텐데 이제부터 잘 생각해야 돼. 좀 시간이 걸려. 일단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함수는 공역에 있는 원소가 전부 다 대응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자, 요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x가 y로 가는데 x는 1, 2, 3, 4, y는 5, 6, 7일 때 치역과 공역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봅시다. 저거 하기 전에 먼저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이 예제라고 할까? x의 정역의 개수는 똑같고 공역의 개수가 두 개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경우에는 문제 풀기 굉장히 쉬울 거예요. 아마 풀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얘가 치역과 공역 같은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누가 봐도 총 함수의 개수 몇 개인지 알죠? 2의 4제곱에서 뭘 빼? 5로 전부 다 대응되는 것과 그 다음에 6으로 전부 다 대응되는 거 개수 두 개를 빼주면 얘가 14다. 이렇게 구할 거야. 그러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 이와 같은 경우는 정말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지. 함수의 총 개수에서 무조건 그냥 2만 빼주면 돼. 여기가 5개면 2의 5제곱 빼기 2. 여기가 6개면 2에서 빼기. 얘가 두 개, 이렇게 치역과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가지고 여기와 같이 3개가 된다. 그럼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지.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법을 선생님이 얘기해주면 이런 방법을 알고 있을 거야. 이런 방법. 어떤 방법이냐? 한번 다시 문제를 쓰고. 어떤 방법이냐? 먼저 총함수 이렇게 알고 있을 텐데 선생님은 이 방법을 추천하진 않아요. 잠시 후에 알려준 방법을 강력 추천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은 3의 4제곱 총함수의 개수에서 하나씩 대응되는 거 빼고 그 다음에는 둘씩 대응되는 것이 빼고 이런 방법을 아마 하셨을 거야. 자, 그럼 그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는 잘 나오지 않지만 어려운 문제일 경우 얘가 3개가 4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굉장히 빼질 내용이 많아지지. 하나로 전부 다 대응되는 거 빼줘야 되고 2개에 대응되는 거, 3개에 대응되는 거. 이걸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어렵겠죠 이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는 거냐 하면 일단 2개인 건 문제가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3개에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문제는 어려워질 테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방법인 거냐? 여러분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나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공식. 잠깐 예제 보면 같은 것이 잠깐 예제 보면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111, 2, 3, 3, 3이다. 얘를 일렬로 배열할 때 1세개, 2두개, 3세개 일렬로 배열할 때 총 경우의 수 몇 가지냐 했을 때 이 경우의 수는 뭐였냐 하면 7개지. 8개네. 8팩토리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가지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푸는 걸 배웠단 말이야. 여기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의 개수를 풀 때 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이용할 거냐? 이제부터 설명 잘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물 한 잔 마시고 자, 아까 선생님이 이전에 함수의 총개수를 구할 때 그리고 1대1 대응함수 구할 때 뭘 했었냐면 얘는 앞으로 쏘기만 하라고 그랬지. 쏘기만 이렇게. 쏘기만 할 때 분명 보니까 여기는 4개를 앞으로 나가고 여기 몇 개밖에 없어. 3개밖에 없죠. 그럼 다 대응을 못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군가는 얘가 다 3개는 대응되면서 4개를 가져오려면 누군가는 한 개의 숫자는 2개의 숫자를 딱 이 화살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그지? 얘가 쓸 때 누군가는 2개의 숫자를 가져와야 된단 말이야. 그게 5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그게 6일 수도 있고 6일 수도 있고 그게 7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을 여기 나와 있는 이 5, 6, 7을 여기 있는 개수만큼 늘리는데 세 개의 숫자를 다 사용해가지고 복제를 한 거지. 복제를 하다 보니까 세 개에서 다 숫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한 숫자가 두 개씩 나온 거야.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얘가 5, 6, 7이 아니라 5, 6, 7이 아니라 다시 4개로 만들어준 숫자를 쓰면 어떻게 되냐? 5, 6, 7 이렇게 되는 거죠. 5, 5, 6, 7. 이해 가나 이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있는 개수를 늘려가지고 여기 있는 개수를 만큼 맞추는데 꼭 한 번 이상은 사용하게 만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얘는 무조건 앞으로 쏘면 돼. 이렇게 쐈어 이렇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1대1 대응함수 같은 모양이 됐잖아. 1대1 대응함수는 어떻게 구했냐면 여기 있는 개수를 그냥 늘어뜨리는 경우의 수만큼 구했잖아. 4팩토리얼. 기억나죠? 근데 얘가 다 똑같은 숫자가 아니 다 다른 숫자면 그냥 4팩토리얼이지만 똑같은 숫자가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5가 두 번 있지? 그때 2팩토리얼만큼 나누는 경우의 수만큼 이 함수의 개수가 생기는 거야. 이해 가나 이거? 이걸 이해해 줘야 되는데. 자, 그런 게 몇 개가 있냐? 3개.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총 개수는 몇냐 하면은 얘가 24, 12, 36까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36.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치역과 공유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여기 있는 공유 개수가 많아질수록 이 방법이 훨씬 유리하거든. 만약에 3개에서 4개 되면은 그 빼주는 걸 생각하면 잘못하면 잘못 빼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이제 한 번만 알아두면은 쉽게 할 수 있는. 한 문제 예를 더 해볼까? 이렇게. 이번에는 요 문제가 아니라 5개가 숫자가 있어. 5개. 1, 2, 3, 4, 5가 있어. 이렇게. 여기는 6, 7, 8. 3개가 있다 생각해보자. 사실 요 경우의 수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경우지. 여기가 5개가 있고 여기 3개가 있는 경우는. 만에 하나 여기가 2개만 있다. 답은 금방 나온다고 그랬죠. 뭘까? 2개만 있으면 2에 여기 없다고 치면 2의 5제곱에서 2를 빼가지고 30까지다. 뭐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근데 2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3개가 있어. 3개. 이제 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여러 번 뺀다 치면은 이 2개고 이렇게 2개 이렇게 해서 빼야 되잖아. 이 개수가 점점 늘어나서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인 거냐. 여기 있는 5개는 무조건 앞으로 쏠 거야. 이렇게. 화살표를 쏴. 이렇게 쏘는 거지. 이렇게. 쏴. 그럼 여기는 원래는 6, 7, 8 3개가 있었잖아. 이 6, 7, 8이 3개가 있었는데 얘가 여기는 5개를 다 커버해서 가지면 되는 거고 얘를 일렬로 나열시키는 경우의 수만큼만 생기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6, 7, 8을 한 번 이상 사용해가지고 5개의 개수를 맞춰주면 돼. 어떤 경우가 있을까? 두 가지 경우가 나와. 한 개의 숫자가 3개 있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6, 6, 6, 7, 8 이렇게.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 6, 7, 7, 7, 8도 있고 그 다음에 6, 6, 8, 8, 8도 있지. 이렇게 한 가지 경우에 3가지 부류가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 숫자 2개가 2개씩 갖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6, 6, 7, 7, 8 또는 6, 6, 7, 8, 8 또는 6, 7, 7, 8, 8 이렇게 해서 또 3가지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딱 보면 얘가 하나 쓰면 3개 생겼구나. 하나 쓰면 3개 생겼구나. 그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지. 당연히. 자, 그럼 만약에 얘가 6, 6, 7, 8이 됐어. 6, 6, 6, 7, 8 이렇게 복제해서 5개를 만들어 놓잖아. 그럼 경우의 수 몇 가지만 생기는 거야? 얘를 일렬로 나열드리는 경우의 수만큼 꼭 1대1 대응만큼 이 숫자가 5개가 다 다르면 5팩토리얼이지만 얘는 똑같은 게 있잖아. 5팩토리얼 몇 개가 똑같아? 3개가. 이런 게 몇 개 생겨? 3배.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 가나? 요게 계산이 된 거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똑같이 더하기 요거와 요거. 여기는 5개가 있는데 몇 개씩 똑같아? 2개. 그게 똑같이 3개가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치역과 공회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서를 이용해가지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 이 개수만큼 얘를 만들어주는데 복제해야 돼. 단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사용하도록 복제한 다음에 그걸 일렬로 늘어뜨리는 경우의 수만큼 생기는 거를 싹 더해주면 돼. 이렇게. 이게 바로 치역과 공역의 같은 함수의 개수. 사실 여러분 교육과정에서 어떤 게 빠졌냐 하면은 분할이 빠졌거든.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이 빠졌는데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을 배우면 이 방법 외에도 또 방법이 있어. 근데 그건 요즘 교육과정에 빠졌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쓸 수는 없고
사실 그 방법도 그렇게 쉽진 않지 사실은. 우리가 배운다 하더라도. 이 방법을 한 번만 알아두게 되면 어떠한 치역과 공역 같은 함수가 나온다 하더라도 더더군다나 이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더 유리한 방법이야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 이거? 한번 또 해야 되나? 요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지. 그러면 요 문제. 요 마지막 문제 오늘 이제. 지우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이건데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자, 여러분은 아마 이 문제 딱 봤으면 끊고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 딱 끊고 이걸 어떻게 풀까 한번 생각해보고 바로 치역과 공역 함수 개수의 방법을 이용할 거거든. 물론 다른 방법을 써도 되겠지만 이 방법을 쓰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방법은 쉬운. 차라리 선생님은 그걸 추천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 네 학생 A, B, C, D에게 서울, 부산, 제주 중에서 가장 여행하고 싶은 한 도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네 학생이 선택하는 거야 이제. 이 결과 학생들이 선택한 도시에 부산과 제주가 모두 포함되도록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되 모든 학생은 한 개의 도시만 선택한 거야. 더 좋은 건 여기 사실 A, B, C, D, E가 있으면 더 좋았을 뻔했네. 2를 넣고 한번 해보지 뭐. A, B, C, D, E. 2까지 있는 거야. 5명이야. 그러니까 4명의 학생이 아니라 5학생. 요걸 해보도록 할 거야. 5학생. 자, 여러분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이제. 분명히 가장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부산과 제주가 모두 포함되도록 하는 선택한대. 모두 포함된대. 이거는 무슨 뜻이냐? 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 첫 번째 부산과 제주만 선택한 경우가 있고 제주만. 요 두 개 도시만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어? 부산, 제주에다가 서울까지 선택하는 경우가 있죠. 서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풀어야 돼. 부산과 제주가 모두 포함되니까 부산만 제주로 포함되는 걸로 끝날 수 있고 거기다 서울도 있을 수 있고 얘는 어떤 모양이냐 하면 학생이 있어. 학생. 5명이라고 했지. A, B, C, D, E라는 학생이 있고 여기 도시가 있어. 대형을 시킬 거야. 그러면은 부산하고 다시 부산. 부만 쓸까 그냥 부. 그 다음에 제주. 이렇게 해서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인 거지. 대응시키는 경우의 수. 반드시 얘와 얘는 대응이 되어야 돼. 곧 치역과 공역 같은 함수의 개수라는 거지. 여러분 두 개만 있으면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랬지. 개수 몇 가지냐 하면은 2의 5가지에서 뺀 30까지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이제 요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지. 요거. 자, 이건 어떤 경우냐. 학생에서 다시 학생. A, B, C, D, E가 있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도시. 부산, 제주, 서울. 이렇게. 자, 이 세 개가 무조건 대응돼야 되는 거야. 무조건. 요 바로 앞에서 했던 아까 여기가 1, 2, 3, 4, 5가 있을 때 하는 방법과 이 문제가 완전히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가 가장 잘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 답을 그냥 외우라고 해. 이거. 이 답을 외우라고. 답은 얼마냐면 아마 150까지일 거지. 확인할 텐데 이게 답이 150이야. 5개, 3개가 있으면 150이다. 이렇게 외워도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고. 얘는 구하기 쉬우니까. 얘는 알고 있고. 그럼 합치면 바로 180까지다. 이렇게 나올 건데. 자,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 150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돼? 이 3개를 5개로 복제해내야지. 첫 번째 어떻게 복제해? 기억이라고 할까? 복제하면 부부, 제재, 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이게 몇 가지가 생겨? 3가지. 3가지 생기고. 니은 두 번째는 부부부, 제, 서. 말하자면 3개, 1개, 1개. 얘는 2개, 2개, 1개.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복제해가지고. 그리고 써가지고 일렬로 나열트리는 경우의 수만큼만 생기면 되니까. 똑같이 해도 3가지가 생겨. 곱하기. 일렬로 나열트리는 거. 5 팩토리얼, 2 팩토리얼, 2 팩토리얼, 5 팩토리얼, 3 팩토리얼. 요 경우의 수가 얼마냐면 5, 4, 23. 얘가 60까지가 되고 얘는 아래 쓸까? 안 보일 텐데. 60까지가 되고 얘는 4를 빼니까 3, 2, 6, 5, 30, 6, 얘가 90까지가 되네. 맞았네. 정확히 150까지가 나오는 이런 형태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이 6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식은 없지만 해법은 있는 그 해법은 바로 얘는 무조건 앞으로 쏘고 복제해서
두 개는 할 필요 없고 세 개 이상이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 치역과 고역의 같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 그럼 결국 얘는 150과 30을 더한 답은 180까지가 되겠네, 이거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6가지. 앞으로 돌려볼까, 다시? 뭐 있었는지. 잠깐 지우고, 요거. 이번 시간에 배운 건 뭐냐 하면, 처음에 함수의 총개수. 뭐였지? 기억해보면? n-파이 r 기억해야 되고,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뭐였지? npn, n 팩토리얼이었지. n과 r이 같았을 때. 1대1 함수의 개수는 npr이었고, 그 다음에 증가함수, 어떤 감소함수 개수는 ncr이었고, 그 다음에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함수의 개수는 그 등호가 있는 거였지. nhr 이렇게 된 거였고, 얘는 공식이 없다고 했는데 뭐는 있다? 해법은 있다. 이렇게 오늘 6가지 배운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게 함수의 개수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함수가 서로 섞여가지고 여러 문제 많이 풀어봤을 때 어려운 것들을 섞어서 문제가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 오늘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과제가 있죠, 이제. 여러분 그동안 이제 함수의 개수 하는 문제를 풀었을 텐데 아까 마지막 같이 이렇게 혹시 이런 문제 못 풀었었는데 찾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했었네? 찾아가지고 보낸다면은 선생님은 정말 만족할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러니까 치역과 고역 같은 함수의 개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걸 여러분이 찍어서 보낸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